미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도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부상하면서입니다. 어제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된 후 급반등을 냈던 주요 주가 지수들이 하루 만에 다시 완전히 반대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8월은 일반적으로 보면 연중 주가가 가장 약한 달 중에 하나인데 첫날부터 급락을 한 것입니다. 주요 지수들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줬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21% 하락했고 S&P 500은 1.37% 하락해서 5,446, 나스닥 종합지수는 2.3%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7.01% 상승을 해서 5천선을 넘었다가 다시 7.14%나 또 폭락을 해서 다시 5천선 아래 4.859입니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어제의 상승분 일제히 반납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 순환매로 수혜를 보던 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3% 내리면서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메타 플랫폼의 실적 영향으로 처음에 반등을 하던 시장이 ISM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 밖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식 매도에 나섰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빅테크의 호실적이 더해져서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은 듯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업황 전반에서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시장 위축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 경기 흐름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도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지난해 8월 첫째 주간 25만 8천 건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7월 구매자 관리 지수는 46.8로 시장 예상치 48.8을 밑돌아서 업황 위축과 확장 가능성인 50선을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수치는 전월치인 48.5도 밑돌았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가 43.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나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직후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고용지수가 49.2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훨씬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용지수는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굴러떨어졌는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를 강타했을 때 2009년 5월 이후 15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ISM 제조업 PMI의 고용지수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시장 냉각은 금리 인하에 명분을 더하는 요소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고용 냉각 속도가 시장 공포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연준이 더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라는 불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ISM 미공급관리협회의 PMI 구매자 관리지수의 예상치 하회는 국내 경제 성장 여건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보고 연준이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ISM의 제조업 PMI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정도 늘었을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 위험도 함께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오는 9월 금리 인하 개시를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오늘 3.9%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제조 부진은 3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을 위험을 높이고 고용지수의 급락은 연준이 금리정책 완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우려를 더할 것입니다. 제조업 업황 공포감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0.25%가 아니라 0.5% 금리 인하 확률을 오늘 마감 무렵 27.5%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13%나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2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1% 인하할 확률도 33%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2.23포인트 13.63%나 폭등을 해서 18.59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기술주 중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급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67% 내린 109.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월가의 유력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목표가도 상향을 하니까 13%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반전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8.26% 급락을 하는 등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6.55% 하락, 리비안 7.13%, 루시드 7.1%, 니콜라 4.9% 각각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업종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의 1등 JP모건 2.27%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1% 하락, 웰스파고 4.15% 하락, 시티그룹 2.47% 하락, 대형 은행주들 다 떨어지고 대형 금융주뿐만 아니라 코메리카 3.52%, 웨스턴 얼라이언스 5.16%, 자이언스 5.9%, 지역은행 주가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 빅테크주들 애플 마이너스 1.68%, 아마존도 마이너스 1.56%, 알파벳 0.4%, 마이크로소프트 0.3%, 또 반도체 브로드컴이 8.5%, 주요 종목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는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과 순이익에 불과하고 1회계분기 로열티 매출이 전망을 소폭 밑돌았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해서 15%나 폭락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업체 퀄컴도 깜짝 실적과 함께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주가 폭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퀄컴도 9.37%나 폭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이번 분기에 16억 7,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한 2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3.33달러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판매가 둔화된 게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입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코로나 백신 매출은 1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견져서 무려 37%나 급감했습니다. 매출 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 주가가 21%나 폭락을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표 기술주 중에서 미타만 어제 발표한 호실적에 힘입어서 4.82%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침체 공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